60대 이상을 위한 맞춤 영양제 조합은 또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네, 40, 50대 분들에게 추천드린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에다가 이 비타민 D를 하나 더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요, 뼈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생성을 활발하게 해서 기분도 좋아지게 만드는 비타민입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이나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10대에서 60대까지의 이 맞춤 영양제 조합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D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하정훈 교수님께 네. 영양제 한 가지만 꼭 드셔야 된다면 뭘 드시겠냐 했더니 네. 비타민 D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교수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네. 그 골다공증 건강검진소 나와가지고 네네. 그때 그 담당 선생님이 비타민 D를 섭취하라고 해가지고 네네. 한 2개월 복용을 했더니 너무 초과됐다고. 비타민 D가요? 네, 비타민 D. 혹시 교수님도 그 골다공증 때문에 드시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60대여서 먹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정말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그 비타민 D를 이제 먹게 된 이유는 비타민 D는 사실 햇볕을 통해서 그 합성이 되는 유일한 어떤 영양소입니다. 근데 뭐 제 직업 때문에라도 이제 실내에서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햇볕을 잘 쬐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통해서 영양제로도 보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렸을 때 뭐 천식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도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 D의 또 좋은 역할이라고 하면은 면역 기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때문에 감기, 특히나 상기도 감염 같은 거에 예방하는 효과가 비타민 D가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먹고 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아내 아이들까지도 함께 잘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요, 한번 결핍이 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 근육통, 아까 말씀드렸던 골다공증, 약간 뼈가 좀 소실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챙겨 드셔야 되는 어떤 필수 영양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비타민 D. 네, 그 광합성 작용이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D로 이제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고르는 방법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신동진 씨가 어떻게 비타민 D를 골라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비타민이 D2인지 D3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D2, D3요? 네네. 아니면은 D3를 콜레칼시페롤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D2보다는 D3의 형태가 체내 흡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D3 혹은 콜레칼시페롤이라고 적혀져 있는 비타민 D를 구매하시는 것이 도움이 좋습니다. 근데 네. 선생님 지금 이 영양제 조합은 건강한 분들의 경우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건강한 분들이 아니라 뭐 질환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처방약을 먹고 있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일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이런 성인병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으신데 이런 기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어떤 영양제를 조심해야 하는지 이번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럴 땐 이런 영양제를 주의해라. 먼저 고혈압 살펴볼게요. 칼륨과 코엔자임 Q10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우선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있는다면요, 칼륨 영양제를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일부 혈압약에 든 이뇨제 성분이 칼륨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칼륨 영양제를 더 드시게 되면은 몸속은 칼륨이 너무나도 충분한 상태, 그러다 보면은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고칼륨 혈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칼륨 혈증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의 무기력이나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제의 일종인데요, 혈압약과 함께 드시게 되면은 약물의 어떤 고유한 작용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 당뇨가 있을 땐 어떤 영양제를 주의해야 될까요? 네. 짠. 당뇨. 오메가3, 글루코사민, 홍삼. 네. 네. 오메가3 지방산인 DHA 성분이 일부 당뇨병 치료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절 영양제 중에 글루코사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분이 당과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드시면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홍삼 같은 경우는 그냥 드시기엔 너무 쓰고 좀 드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드시기 편하게 당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달달하고 먹기 편한 홍삼의 경우 또한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 질환 있으신 분들 많은데 오메가3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관절 영양제도요. 네, 오메가3는 당뇨 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네. 어떤 영양제를 조심해야 될까요? 네. 오메가3. 오메가3 혈액순환 개선제를 또 조심을 해야 되네요. 네. 저희 부모님이 네. 네.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은행 및 추출물, 혈액순환제를 제가 선물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네. 이거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혈액순환제라고 생각해서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 성분의 혈액순환제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미 혈액이 뭉치지 않도록 항응고 성분이 있는 그런 약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와 은행잎 추출잎 성분의 어떤 혈액순환제를 드시게 되면은 피가 더욱 묽어져서 상처가 생겼을 때 지혈이 안 되고 뭔가 피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혈액순환제를 더 드시라고 했으면 진짜 아주 불효자가 될 뻔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오늘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가 좋은 영양제를 사갈 테니까요. 기다리세요.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오메가3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기저 질환에 따라서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질환별 맞춤 영양제 조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김정현 선생님께서 미리 네.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데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고혈압과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영양제는 짜잔!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비타민 D. 이건 건강한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먹으면 좋을 영양제로 추천하신 그 조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마그네슘, 유산균,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를 아까 추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셔서 이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하정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약이 중복되어서 피가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오메가3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메가3는 오메가3는 그럼 빼야겠네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 유산균, 비타민 D를 드시면 되는 건가요? 네, 여기에다가 비타민 C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요. 네. 네. 자, 비타민 C를 추가했습니다. 이 조합이 지금 고혈압,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은 조합이네요. 네. 아니, 그런데 그 비타민 C는 보통 그 피로회복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고혈압이나 그 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비타민 C는 피로 회복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노벨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 비타민 C가 동맥경화 현상을 개선하고 동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실제로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혈관 내에 비타민 C의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조금 건강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면 좋을 영양제 조합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비타민 D. 이것도 건강한 60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신 건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좀 어떤 영양제를 덜 먹고 또 더 먹어야 될까요? 네, 오늘 자꾸 오메가3가 언급이 되는데요. 네. 아까 또 하정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당뇨약 중에 일부 성분이 오메가3의 DHA 성분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오메가3를 제가 빼기로 하고요. 오메가3를 빼고 네, 그 대신 코엔자임 Q10을 추가해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엔자임 Q10이요. 네. 근데 그 코엔자임 Q10이 당뇨에 왜 좋은 거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오메가3가 당뇨병과 상충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반대로 이
반대로 이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이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서 원래는 자연스럽게 있다가 나이가 되면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성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도 필요한데 또 당뇨병약을 드시니까 조금 더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전에 드셨던 우리 60대 기본 구성에 코엔자임 Q10을 더하시면은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당뇨와 또 그 전에 이제 고혈압, 이제 혈관 질환에 좋을 그런 영양제 조합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눈 건강, 눈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영양제 조합이 좋을지 또 한번 보도록 살펴볼게요. 하겠습니다. 짜잔! 자, 마그네슘, 유산균, 비타민 D, 오메가3. 이건 역시 60대, 건강한 60대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신 영양제인데요. 네. 여기에 또 어떤 걸 뭐 더하면 될까요? 네. 일단 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한테는요, 이 기본 조합에서 빼실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어떤 걸까요? 아, 제가 알죠. 이거는. 저도 가끔 먹거든요. 눈 영양제 바로 루테인 아니겠습니까? 네. 루테인. 네. 자,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복합제를 넣어주시면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 조합이 됩니다. 그냥 네. 루테인은 아닌 건가요, 봐봐요? 네, 사실 그 루테인도 좋은 성분이긴 한데요. 네. 이왕 드실 거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께 들어가 있는 복합 영양제를 고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 네. 지아잔틴 복합제를 먹으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안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권해주시는 어떤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복합물을 드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중장년층들은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D 다 좋은 영양분들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복합된 것을 드시면은 눈 건강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 근데- 예. 네네, 우리 이제 망막 주변부에는요 루테인이 있고요. 네. 망막 중심부에는 지아잔틴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테인 단일 성분보다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제품이 망막의 주변부와 중심부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눈 건강하면 이제 뭐 루테인은 많이 루테인. 들었는데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복합제는 어떻게 이제 고르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양제는요, 뒤에 네. 이 표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같이 들어가 있는 눈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뒤에를 보시면 이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이 4대1 또는 5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혈중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함량이 각각 328 나노몰, 그 다음에 79 나노몰로 4대1에서 5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 영양제를 드실 때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각각 4대1이나 5대1의 비율로 배합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배합한 합이 또 20mg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율도 확인해야 되고 네. 함량이 20mg 이상인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 저희가 챙겨야 될 게 정말 많네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비율이 4대1, 네. 5대1. 5대1, 4대1. 예, 예. 근데 뭐 일단 눈이 시력이 좋아야 그게 또 보이잖아요. 네. 네. 돋보기를 쓰고 나가셔서 꼼꼼히 확인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뭐 핸드폰에 또 돋보기 기능도 있고 하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겨울에 이제 살이 쪄서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 보시면 이제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비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조합 어떤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짠!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D. 이것 역시 60대 기본적으로 챙겨 먹으면 좋을 것들 추천해 주셨는데 여기에 뭘 빼고 또 뭘 추가하면 될까요?
네, 이번에도 빼실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뭐 체중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 딱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비타민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이요? 네, 이 비타민 B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사실은 비타민 B가요, 뭐 1부터 1, 2, 3, 6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구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는 비타민 이 B군의 이런 복합물인데요. 자, 이 B군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 과정에 관여해서 체지방이 잘 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타민 B가 필수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나저나 막, 저 다 탐나네요. 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그냥 부모님 딱 드리고 싶은데, 아유. 네. 그게 속은 비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 조합 그대로 뭐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각 질환별로 정말 그 선물을 해서 맞춤형으로 선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 영양제 선물 세트까지 조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그 하정우 교수님이 영양제와 관련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양제는 건강한 식자재로부터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지는 것들은 채워보신 다음에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신 것들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 것들만 선택적으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뭐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내용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내가 뭔가 어떤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질환 때문에 처방약을 먹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이게 드셔도 괜찮은 건지 전문가와 꼭 상담을 먼저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실 먹는 게 영양제인데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똑똑하게 골라 드셔야지만 몸에도 유익하게 효과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양제가 우리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을 하고 드셔야겠습니다. 네, 음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건 보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고요. 오늘 영양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시청자 질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네. 영양제를 한 번에 동시에 섭취해도 이상이 없나요? 여러 개를 먹는다는 소리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종합 비타민, 네. 유산균. 그러니까 아침, 점심, 네. 저녁으로 나눠서 먹지 않고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냥 뭐 하루치를 다 섭취를 해도 괜찮냐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우선 영양제를 여러 가지 복용하신 것 사실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닌데요. 정말 드셔야 될 거라면 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순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라기보다 어떤 것들은 식전에 드셔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네. 것들은 식후에 드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식후에 대부분 영양제들은 식후에 드셔야지만 흡수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때 위산과 섞여야지만 몸속에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에 드셔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식전에 드셔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철분제나 엽산제 같은 것들은 식전에 드셔야지만 뭔가 흡수가 잘 되고요. 특히나 많이들 드시는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위산이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몸속에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전에 드셔야 될 거, 식후에 드셔야 될 거 반드시 구별을 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뭐 먹느냐 아니냐 그 차원이 아니라 식전, 식후에 식후. 먹을 그런 영양제들이 다 나눠져 있군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이제 더 있는데 그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 네네. 약하고 이런 영양제하고 그 동시에 먹어도 괜찮은 맞아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그 질문 주셨는데요. 그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식전에 드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식후에 드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복에 단독으로 드셔야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때 뭔가 다른 영양제랑 같이 드시면은 그 영양제도 음식물이라고 치기 때문에 이 갑상선 저하증 약이 효과가 잘 발휘가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식전에 드셔야 되는 약, 공복에 드셔야 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위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약도요. 그 식전에 공복 때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만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제도 음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간 수치가 있어서 약을 먹다가
정상 수치가 된 지 3년 정도 되는데 혹시나 간 질환을 미리 예방하려고 먹어야 할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요 질문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의 피로를 풀거나 간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네. 정말 관심이 많은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내일은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 있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